안녕하세요. 밴쿠버에 사는 장민영이라 합니다. 저는 어, 요즘에 태극기에서 희망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될 때 그 국회에서 많이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예전부터 좀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갖고 우리나라 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많이 작용화되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저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은 약간 진보적이야. 근데 제 짧은 견해를 볼 때는 문재인 씨하고 박지원 씨는 확실히 간첩 같고요. 안철수는 이거는 간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첩이 아니면 좀 바보 같은 사람이고요. 뭐 그랬었죠 한번. 그 예, 그 한국에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겠냐고. 그 사람이 지성이라면 지금 이 시대는 간첩이 너무 많아서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박지원도 키워주고 또 박원순도 키워주고 또 존재감 없었던 문재인 씨도 이렇게 존재감 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안철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중도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안희정 씨 보세요. 안희정 씨 주사파입니다. 아직 전향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 주사파가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김일성 교리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를 주사파라고 합니다. 대학가 운동권 때 그런 주사파 교육을 많이 받죠. 그래서 주사파인데 전향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그 시점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권력을 꽉 잡고 있습니다. 또 언론도 보세요. 언론도 너무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끝장난 게 아닌가. 어,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그 문재인이 되면 차츰 그 언론을 선동해서 낮은 연방제, 국력이 괜찮으니까 연방제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이제 완전히 제일 대통령이 돼서 무자비한 숙청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교조가 또 여러 가지 이게 악의 무리들, 종북 세력들 민변이라든지 인권위원회라든지 또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런 자기의 색깔을 숨기고 주사파의 그런 색깔을 숨기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 놨어요. 그래서 뭐 그냥 북쪽도 괜찮고 또 뭐 자본주의 또 아니면 공산주의도 괜찮고 뭐 이렇게 이게 반공 의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흐릿하게 해놨어요. 근데 문재인 씨의 그런 뭐 주한미군 철수 또한 낮은 단계 연방제 또 여러 가지 이런 뭐 사드 배치 거부 개성공단 확장 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는 간첩짓이죠. 물론 북한의 지령을 10번 양보해서 북한의 지령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도 간첩짓을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실정을 잘 몰라요. 또 이번에 희망이 없었던 게 뭐냐면 이 김무성 씨 보세요. 이거 그냥 촛불이 막 뒤집으니까는 그냥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도 지키지 않고 탄핵부터 결정하죠. 자기 살 것을 생각해서. 유승민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러한 절망감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렇게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바로 태극기 집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신 분들이 기도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 태극기 집회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좌파 언론들, 특히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아마 박지원 씨가 그때 북한에 가서 42명 그 언론사 대표하고 갈 때, 그때 아마 제 생각에 그 북한에서 섬적대와 그 여자를 이렇게 저기 하고 약점이 잡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조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박지원 씨가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보수 그거를 세무조사에서 많이 이렇게 부숴놨죠. 또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노무현 시대 때 미디어 워치 거기서 이렇게 나온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왜 이렇게 네이버가 자이버가 됐을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태극기는 조명 안 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은 흠집내기, 또 그 애국 보수를 흠집내기 이런 것만 계속 메인란에 이렇게 올려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 노무현 시대 때 그러한 것을 이렇게 계속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네이버 사장도 굉장히 작용화된 사람입니다. 다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꽉 잡아서 마녀 사냥하듯이 사냥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언론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언론이 계속해서 저기에 하얀데도 저건 하얀 게 아니야. 빨갛다, 빨갛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들으면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바쁜데 집에 와서 그냥 뉴스 한번 보고 또 네이버 보고 또 이러면 사람들이 늘 그 보수 정권의 비판과 이런 것을 늘 접하니까는 알게 모르게 작용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국회도 많은 사람들 분별 없이 이렇게 자익 세력들을 너무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극기를 일으키시더라고요. 태극기 물결을. 태극기 물결을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애국적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도 이 밴쿠버에서 이렇게 참 집회를 열고 싶습니다. 이 밴쿠버 멀리 떨어져서 가지 못하는데 응원하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보도를 안 했어요. 막 친박단체다, 뭐, 심하게 막 그 비꼬는 모습을 닭사모에 뭐 이렇게 뭐 추종, 이렇게 분별 없는 추종. 이렇게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여론 재판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죠. 그러나 그 김진태 씨 국회의원, 존경합니다. 또 정미용 씨, 이렇게 KBS 전 아나운서 존경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모이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둘씩 이렇게 모이고 자발적으로 모일 때 언론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언론도 사실은 알죠. 이렇게 걔네들이 그 보도하는 것을 이게 뭔지 다 알아요. 또 거기에 민주 그 언론 노조 그거 없어질 그 자익단체죠. 걔네들이 꽉 잡고 있고 또 자익 사장들이 잡기 때문에 정정한 보도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극기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몰리니까는 그들도 좀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약간 보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그 MBC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세요. 아직 다 안 돌았지만요. 이 태극기 물결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지금 언론들 네이버, 뭐 다운, 뭐 네이트 다 자편향적이죠. 유튜브 뭐 코리아 사장도 뭐 자편향적인 말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한국의 언론들은 이 공산주의 이 밑바닥에서 주사파 이 밑바닥에서 아주 오랫동안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별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이명박 정권 때 그거를 꽉 잡았어야 했는데 이분이 참 그런 걸 못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참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태극기 집회가 중요한 게 무엇이면 이것을 알려나갈 때 사람들이 이제 이슈화 된단 말이에요. 정치를 몰랐던 사람들, 공산주의가 몰랐던 사람들, 또 애국이 몰랐던 사람들이 이슈화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가 가끔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이 이렇게 돌아설 수 있게. 그리고 정경련 단체한테 제가 이렇게 사실 뭐 조회수도 잘
없을 수 있지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자익이 되면 제일 먼저 죽는 것이 부르주아 계급이 죽죠. 그 다음에 목사님들, 또한 뭐 군인, 공무원들, 또 종교인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씨나 뭐 이렇게 거기에 협조했던 운동권 학생들, 또 자익 세력들, 뭐 김재동 씨 같은 사람들 먼저 죽일 것입니다. 왜요? 그 역사학이 증명하잖아요. 북한이 그 남남도 박헌영 먼저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고, 또 월남도 그렇게 했죠. 자기 간첩들 먼저 사상교육 시킨다고 죽이고. 무서운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정경련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놔두면 안 됩니다. 모으셔서 힘을 내서 좌파 언론은 광고를 내지 말고, 물론 이제 보복이 들었겠죠. 그러나 내지 마시고, 또 포털을 이렇게 자본이 있으니까 포털을 따로 크게 모아서 이렇게 네이버로 능가할 수 있는 포털을 이렇게 내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우리 태극기 집회도 지혜롭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이 모이고, 더 이제 민노총, 또 정교조, 민주 언론 집회, 인권위원회, 이런 좌파적인 것들을 계속 이렇게 몰아내는, 뭐 김정은을 몰아내라 이런 식으로 구호도 좀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그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용화되었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정치에 이런 하나의 큰 힘으로 났을 때 언론도 자꾸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교회 목사님들, 종교와 정치는 마냥 별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는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북한에 보십시오. 내가 북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북한에 어떻게 지하교회가 있을 수 있냐. 그 정도 탄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것은 뭐 호남 목사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건장하시고, 이 공산주의 문제입니다. 이 불꽃, 이 촛불 뒤에는 엄청난 세력이 있어요. 저는 그 문재인 씨나 이런 그 언론, 좌파 언론들이 좀 그 북한에서 난수지령 났을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수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호남 분들 너무 맹목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씨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김정은이가 낮은 연방제 하면요, 결국 김정은이 됩니다. 낮은 연방제 굉장히 무서운 것이, 그러면요 우리 국민들 2천만 이상은 죽어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심들 깨워주시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